이 노선영 선수 지금 들으신 것처럼 러시아 선수의 출전 불발로 인해서 아주 극적으로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출전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팀에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자 팀 추월 팀 상황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노선영 선수는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팀 추월 훈련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하기 전까지 김보름 선수와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팀 추월 경기, 그러면 이거 팀 경기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같이 뛰어야 될 선수와 호흡을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이게 팀 추월 경기가요. 보통 올림픽 그러면 다 얘기는 함께하는 경기고 승부보다도 뭐 참여의 우선 뭐 의미가 있고 하지만 사실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서로 이심을 부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거를 딱 역발상하는 게 팀 추월 경기입니다. 이 팀 추월 경기는 맨 마지막에 한 팀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를 이 기록의 그렇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호흡이 안 맞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맨 앞에 처음에 달리던 선수들이 활로를 터주고 뒤로 빠지면서 대신 활로를 터준 선수는 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맨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넣는다는 식으로 해서 서로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세 명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훈련을 같이 안 했다니까. 어허. 뭐 어떻게 호흡을 맞췄겠어요. 네. 어제 이 여자 팀 추월 경기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팀이었지만 각자 들어왔고요. 들어온 이후에도 더 이상했습니다.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 때문에 시청자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금 선수들끼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좀 기록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팀 추월 경기는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기록으로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3명의 선수가 같이 골인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저희의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김보름 선수도 이 본인이 못지않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영 선수에게 서운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 주도로 일부 선수들이 태능이 아닌 한 체대에서 따로 훈련을 했다. 태능의 남은 선수들은 단거리 훈련만 했고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이 부분이 이 따로 훈련을 받았던 김보름 선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내가 무슨 특혜를 받은 것 마냥 비난의 대상으로 노선영 선수가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서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노선영 선수나 김보름 선수가 다 한 체대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명규 부회장, 빙상 부회장이 이제 뭐 대부 같은 분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승훈 선수하고 김보름 선수 등 해서 좀 이제 메달이 유력한 선수들, 이 선수들만 따로 이제 한 체대에서 교육을 시킨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는 사실은 이 장거리 훈련을 그 한 체대에 이제 시설이 있으니까 네. 제대로 못한 모양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호흡을 못 맞추다 보니까 왜 그러면 특별히 몇 사람만 뽑아서 하느냐? 이게 너무 편리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빙상 선수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일단은 세 선수가 한 몸이 돼서 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들어와야 될 팀 추월 경기에서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들어온 선수들의 모습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노선영 선수가 괴로워하고 혼자 앉아 있는데 어느 누구도 노선영 선수에게 어깨를 두들기거나 위로를 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만 노선영 선수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했었죠. 바로 밥대용 코치였습니다. 밥대용 코치.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노선영 선수를 격려하지 않았는데 밥대용 코치 혼자만 와서 저렇게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계속되는 여자 팀 추월 파문 논란에 결국 이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이어서 5시 반쯤 관련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보름 선수 그리고 백철기 감독 두 사람이 참여했고요. 입을 열 것으로 기대했던 노선영 선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합 전에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중간에 놓고 가는 것보다는 그 속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서 뒤에 따라가는 것이
기록 향상에 좋다는 의견을 노선영 선수가 직접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목표 기록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진행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 함성이라든지 굉장한 큰 응원 때문에 뒤에서 거리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예측을 선수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또 시간이 늦었었고 사실 선영 언니와 방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대화를 한 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해명을 들어보면요. 백철기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선영 선수가 뒤에 처져 있었지만 앞에 가는 두 선수는 응원 소리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현종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연 국가대표 선수가 응원 소리 때문에 우리 팀원 하나가 처져 있는 걸 파악을 못했다? 글쎄요. 이게 팀추월 경기라는 게 뭐 지난번에 남자팀 대표 보셔서 알겠지만 네, 서로 이승훈 정말 선수요. 뒤에서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수에서 터지면 뒤 사람이 그걸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좀 하고 서로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남자팀이 사실은 예선에서 1위로 올라간 것도 보면 다른 나라 팀들보다 월등히 개인적인 실력은 뛰어나죠. 다른 나라가. 그렇지만 팀워크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자팀 추월 경기가 뭐 성적이 나빠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선수들 간에 왜 소통이 없었느냐. 서로 예를 들어서 경기 전에도 한마디도 안 나눴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한마디도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기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할까 의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장 기자들이 그 기사를 나중에 이게 대회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경기 끝나고 나서도 2명만 기자 인터뷰를 하고 1명은 가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경기 중에는 서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게 팀 경기인데 개인 경기로 빠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노선영 선수가 나와서 이 해명을 하면서 좀 봉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이 기자회견으로는 이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전에 들은 얘기를 백 감독이 하고 계신데 그렇죠. 노선영 선수가 자기가 뒤에서 뛰겠다라고 했다. 먼저 얘기를 했다. 네. 그래서 또 노선영 선수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 네. 이걸 노선영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해 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의혹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한쪽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 말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저 인터뷰로는 안 될 거고요. 오히려 아마 제가 장담컨대 이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나서 뭐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의심,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얘기를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경기들, 단체전 경기는 하나도 못 치르겠네요. 함성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경기 못 치르지 않을까요? 저것 때문에. 애초에 룰이 맨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건데. 네. 저건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